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전편에 이어 두 번째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을 먹는데 밥상에 놓인 산나물이 도라지나물이라고 하기에는 맛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상했다. 할머니, 나물이 참 맛있네요. 숯가마 뒤에 도라지밭이 있어서 자주 캐다 나물을 만들어 먹지요. 그렇군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하는데 할머니가 방문을 열어놓고는 말했다. 색시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며칠 더 묵으면서 내 말벗이나 되어주었으면 어떻겠소? 밤낮으로 혼자라 너무 허전하고 심심해서 그런다오. 늙은이에게 적선하는 셈 치고 어떻소? 그녀 역시 지금 대문을 나서봐야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게다가 도라지밭이라는 곳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 네, 좋아요.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밥보따리를 든 할머니가 지팡이를 찾았다. 아들한테 가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잽싸게 밥보따리를 빼앗아 들었다. 할머니 힘드신데 제가 대신 가져다 주고 올게요. 할머니는 말리다가 마지못해 손을 들어 방향을 알려주었다. 저기 검은 연기 나는 곳이 숯 굽는 가마예요.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남모르는 사연이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 쪽지가 돋아 있었지요. 가끔 천정까지 날아가기도 했답니다. 아이 아버지가 쇠꼬챙이를 달고서는 날개를 찢어 없앴다오. 시절이 하도 어수선해서 후한을 없앤 것이죠. 날개는 없앴지만 자라면서 아이는 점점 힘이 장사가 되었다오. 마을에 그냥 있다가는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산골로 숨어 들어와서는 숯가마를 했다오. 아이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뜨고 이제 제 곁에는 저 애 혼자만 남아 있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그 힘을 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부처님과 산신령에게 빈다오. 아이가 그 힘을 쓴다면 그것은 천하에 난리가 났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쓰게 되면 세상 백성을 위해 써야지 어쩌겠소. 그렇게 타고난 운명을. 부탁하오, 색시. 이 말은 그냥 듣고 흘려주시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만 알고 있을게요. 숯가마는 집 뒷산에 상당히 높고 험한 곳에 있었다. 때마침 할머니의 아들이 가마에 참나무를 가득 채워놓고 불을 지피려는데 그녀가 다가가 밥보따리를 풀었다. 얼른 보기에도 총각의 키는 육척이 훨씬 더 돼 보였다. 총각 배고프지요? 내가 대신 불을 피워줄 테니 점심 드세요. 웬 여인의 말소리에 총각이 머리를 들고 보니 눈앞에 천하일색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의 선녀가 강림했단 말인가. 총각은 주뼛거리며 누구신지. 하고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다. 나는 어젯밤 총각 집에 묵었던 손님이에요. 밥 심부름은 제가 자청했어요. 총각은 쑥스러운지 돌아앉아 밥을 먹었다. 그녀는 총각이 밥을 먹을 동안 숯가마 뒤를 한번 살펴봤다. 산기슭에 도라지꽃 같은 것이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보라색 꽃이 아니라 붉은색 열매였다. 그 열매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혹시 산삼밭? 순간 그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우선 산신령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상 쪽을 바라보고 두 손을 모았다. 신만이의 풍습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백정에 따른 오구의 잎가지에 오엽의 잎을 달고 있으며 빨간 열매를 맺은 뿌리를 하나 정성 들여 캤다. 그러고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한양을 좀 다녀와야겠다고 말하고는
다음 날 일찍 그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이 걸려 한양하고도 운종가까지 걸어가서는 산삼을 펴놓았다. 두어 십경쯤 지났을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물었다. 이 산삼은 얼마나 받을 작정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글쎄, 1000냥까지는 안 되겠고 500냥 주지요. 대답을 안 하고 먼 산을 치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1000냥이면 논이 몇 마지기인가? 적어도 10마지기는 넘을 것 같았다. 500냥이 적은가요? 그럼 1000냥 주지요. 대답을 안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내가 2000냥 줄게요. 얼른 은자로 2000냥을 받고는 팔았다. 그러고는 강원도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다가 근처 장에 들러서 쌀과 포목 등을 구입해서는 머리에 이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쪽마루에 앉아 숨을 돌린 다음 백정에 따른 할머니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저렇고 하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부터 속이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다. 단지 한양에 가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저녁에 아들이 오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꼬부랑 허리가 쭉 펴지고 주름살도 쫙 펴지는 것 같았다. 남아있던 산삼을 마적해서는 한양 운종가에 가서 파니 일약 만금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돈으로 집도 덩실하게 새로 짓고 좋은 전답을 많이 사들였다. 그때까지 산삼을 도라지로만 생각하고 있던 모자는 산삼을 알아본 그녀를 이인으로 생각하고 추앙했다. 그녀도 순박하고 착한 모자한테 마음이 끌려 결국 총각과 혼이 나였는데 5, 6년 사이에 아들 셋을 내리 낳았다.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또한 한 분 있는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여 보는 이의 부러움을 샀다. 그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면 남몰래 사람을 하나 사서 옛날 시집으로 보낸 것이다. 한 달쯤 후에 소식을 들었다. 주인이 노름으로 가산을 송두리째 날리고는 도망치듯이 살던 곳을 떠났는데 지금 어디에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거지가 되어 유리걸식하는 것을 길에서 봤다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했다. 백정의 딸은 남편과 의논한 다음 행랑채 한쪽을 헐어 걸식자를 위한 무료 쉼터를 하나 만들었다. 전 남편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지만 그 집에서 쫓겨날 때 두고 온 두 아들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쉼터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와 숙박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열흘간 머무를 수 있었다. 또 떠날 때는 약간의 전별금도 주었다. 곧 소문이 났고 쉼터는 조선 팔도의 거지들에게는 한 번은 꼭 들르고 싶은 명소가 되었다. 하루는 그녀가 쉼터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웬 비렁뱅이가 두 사내아이를 이끌고 마당에 들어서며 구걸하였다. 마님, 불쌍한 아이들을 봐서라도 먹다 남긴 밥이라도 좋으니 한 덩이 주십시오.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백정의 딸이 머리를 들고서 보니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 남편이었다. 백정의 딸이라고 입은 옷 그대로 자신을 내쫓은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 모르는 체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남노한 아이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버선발로 달려가 와락 얼싸안고 통곡하였다. 그녀는 저녁을 잘 차려서는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대접하며 물었다. 그렇게 대단하던 양반이 어찌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까? 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였다. 당신이 집을 나간 며칠 후에 집에 큰 불이 나서 가산을 몽땅 태워버렸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리걸식하게 되었소. 거짓말이잖아요. 노름으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하는 말이 입가를 맴돌았으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가만히 있었다. 전 남편은 전혀 불쌍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니 모든 것이 자기 죄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어찌됐든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돌이키기도 싫었다. 남편과 의논한 다음 전 남편에게 500냥의 돈을 주기로 했다. 조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두 아들을 자기에게 돌려주고 아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네 마을에서 100리 안에는 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전 남편은 무조건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각서를 제출했다. 백정의 딸은 돈이 든 괴나리 보찜을 일부러 마당에다 던졌다. 전 남편은 허겁지겁 그 돈을 집더니 꽁지가 빠지게 마을을 떠났다. 아들도 찾았고 전 남편과의 관계도 청산했고 모든 게 잘 끝난 것 같아서 백정의 딸은 속이 후련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며칠 후 밤이었다. 자는데 무엇인가가 자꾸 뺨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야. 전 남편이 단도로 자기의 뺨을 콕콕 찌르고 있었다. 잠 깼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긴 재산 좀 나누러 왔지. 집문서, 논문서, 반문서 등 문서란 문서는 다 내놓아야겠어. 곳간 열쇠도 필요해. 알았어요. 애들은 어디 있어요? 옆방에 있어. 가서 볼 테야. 그래요. 애들을 봐야겠어요. 옆방에 가서 보니 아이 5을 굴비 엮듯이 엮어놨다. 다행하게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숯가마에 있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부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숯가마에서 숯을 구웠는데 그녀는 그런 남편이 오히려 듬직해서 좋았다. 그녀는 곳간 문을 차례차례 열어서는 전 남편에게 보이면서 불을 환하게 켜놓았다. 남편이 눈치를 챌 정도로. 반 시즌이나 지났을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가 하늘을 갈랐다. 순간 케익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 남편이 마당 한쪽에 내동댕이 쳐졌다. 남편은 전 남편의 목을 발로 밟아뭉갰다. 그러자 비슬거리던 화정무리가 남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화정무리가 아닙니다. 그저 저놈이 오늘 하루 자기 일을 거들면 평생 먹을 돈을 준다기에. 남편이 도적 여러 명을 곳간으로 데리고 가더니 호령했다. 너희들 맘대로 돈과 쌀을 가지고 도망가라. 지금부터 딱 2시즌 후에 너희들을 쫓겠다. 잡히면 죽고 안 잡히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또 전 남편을 결박한 다음 도적무리의 손에 던졌다. 이놈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관아에 넘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단 고을 관아에 넘기려면 이놈의 혀와 눈을 어찌해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죄를 덮어 씌울 테니. 후일담이 있다. 도적들이 도망가다가 전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자기가 자기의 두 눈과 혓바닥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테니깐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단도를 줬더니 그렇게 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원주 가명 앞에서 지금도 구걸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가보지는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